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입니다. 원래는 제가 매매 사례를 촬영을 할 때 처음에 거래량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매매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거래량과 데이터를 좀 집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게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데이터 쪽을 많이 넓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거래량을 보여드리면서 요새 또 많은 분들이 어디 쪽으로 투자를 하는지 또 얼마 정도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지를 전체적인 추이를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거래량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상업용 부동산 월별 거래량이 집계가 됐고요. 10월달까지 집계가 됐는데 10월달은 147건이 거래가 돼서 저번 달 155건, 저저번 달 207건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긴 하죠. 네, 하지만 이제 올해 월 평균을 보면 146건이 거래가 되어서 올해의 월 평균 정도는 거래가 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별로 정리를 해봤는데 올해 10월달 147건 중에 강남구가 37건이 되어서 거의 한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중구, 또 마포구가 14건, 종로구가 12건으로 중구, 마포, 종로가 지금 좀 인기가 있는 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구로구, 중랑구 이 지역은 세 달 집계가 1건, 2건, 5건, 5건, 6건 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좀 내가 산 건물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배우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구가 확실히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구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느 동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집계를 해봤습니다. 네, 현재 3개월치 집계를 해봤을 때 8월달과 9월달, 10월달을 알아봤어요. 네, 그 중에 논현동이 28건, 역삼동이 28건, 신사동이 21건이고 생각보다 청담동과 삼성동이 좀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동은 8월달에는 7건, 9월달에는 3건이었는데 10월달에는 한 건도 없죠. 청담동도 마찬가지로 8월달 1건, 9월달 1건, 10월달 2건으로 3개월 동안 4건의 거래만 있어서 논현동, 역삼동과 좀 비교를 하자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상업용 빌딩에 대한 데이터는 주택이 아예 없는 건물을 가지고 데이터를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삼성동과 청담동은 최근 한 4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었기 때문에 개발된 땅이 많이 없었어요. 리모델링이 되거나 아예 근생으로 탈바꿈한 그런 건물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현과 역삼보다는 상품화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없지 않나, 그래서 좀 거래량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담동이나 삼성동 라인으로 거래된 주택을 많이 본다라고 하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달에는 좀 거래가 된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 좀 이런 매물들도 거래량을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서울시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면 강남구가 거래가 많긴 하죠. 그리고 중구, 마포구가 많은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마포구가 근 한 3년 정도를 봤을 때 2020년, 2019년 정도에는 홍대 라인이 거래가 좀 많았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마포구가 좀 인기가 떨어졌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면 마포구가 다 좀 살아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포구의 어느 지역이 인기가 많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10월 마포구 상업용 빌딩 거래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주로 공덕동, 노고산동, 도화동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동교동, 망원동, 서교동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홍대 라인, 서교동, 동교동, 망원동, 합정, 상수, 연남 이런 지역이 있죠. 네, 이런 지역으로 좀 거래가 많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염두에 볼 수 있는 건 거래 금액인데 마포구가 거래 금액이 49억, 50억, 41억, 40억, 34억 대부분 거래가 100억을 넘지가 않습니다. 용광동에 있는 건물 한 건을 제외하고는 50억대 전후의 금액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제 빌딩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강남 쪽으로 봤다가 강남권은 정말 50억대 전후는 건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 안으로 마포구를 본 건데 사실 강남을 제외하고 50억대 빌딩 투자를 할 곳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좀 마포구, 성수동 뭐 이런 데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강남의 대체 안으로 마포구가 인기가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포구가 왜 인기가 많냐라는 거 봤을 때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빌딩 금액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마포구, 홍대 이 라인은 금액이 많이 안 올랐습니다. 왜냐면 한 2015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그때 마포구가 좀 흥했었기 때문에 그때 금액이 많이 올랐던 상태여서 비교적으로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때는 금액이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매매 사례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 마포구에 있다 보니까 마포구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에서 어느 금액대의
건물이 많이 거래가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10억과 30억 사이의 거래량은 50건, 30억, 50억은 29건, 50억에서 100억 구간은 27건인데 100억에서 300억 구간이 31건이어서 생각보다 이 구간이 거래가 많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50억 미만의 건물이 거의 한 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빌딩 수요층은 주로 꼬마 빌딩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수요층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이 차트를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빌딩 매수를 하는 고객분들이랑 상담을 많이 하면은 아직도 이제 법인이 낫냐, 개인이 낫냐라는 그런 추세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은 최근 트렌드를 좀 보여드리기 편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4년도 10월달 법인과 개인 거래 현황인데요. 서울시에는 법인이 102건, 개인이 43건, 기타 공공기관이 한 2건 정도 나왔고 강남구만 봤을 때는 법인이 30건, 개인이 7건이어서 거의 압도적으로 법인이 거래가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에서만 수치를 한 거라서 어느 법인이 투자를 했는지를 보기 위한 지표인데요. 아무래도 강남구가 수익률이 좀 많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법인이 많이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익과 보유의 목적으로 매입을 하는 쪽은 강남구에 법인이 많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대출 금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년 금융채 12월 6일부로 집계됐는데요. 3.13%가 나와서 저번 달 11월 7일 3.22, 10월 4일 3.22와 비교를 했을 때 0.1% 소폭 하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다 보니까 이 금융채도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최근 대출 금리를 받다 보면 연말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임대업에 대한 대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받게 되면 한 4% 중반 정도 받고 있죠. 정말 잘 받고 하게 되면 한 3% 후반까지 나오기는 하지만 올해 여름에 받았던 금리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건 금융채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가상금리만 내년에 좀 낮춰진다라고 하면 금리는 충분히 좋은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10월달 거래량에 대한 월간 빌딩 분석을 진행을 해봤고요. 비록 지금 거래량이 좀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강남구 쪽으로는 계속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 마포, 중구, 종로 이쪽 라인으로만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그 외 지역은 거의 거래가 가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세가 아파트 쪽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록 전체적인 파이는 줄었지만 핵심 지역에 대한 거래는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이제 상기시켜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투자자가 선호를 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으로 몰리고 있는지, 또 어떤 금액이 좀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빌딩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